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 탁수입니다. 2024년 11월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츠보다 더 중독적이야, YTN이. 삼성전자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에서 이례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했어. 실적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사과를 발표했다고. 보통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지표가 나쁘고 실적이 나쁘면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겠다라고 발표하는 게 정상이에요. 예. 근데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어. 음.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방법이 없다는 소리잖아. 그럼 다른 업황에서 좀 메꿔주냐? 글쎄요. 지금 저기 유럽으로 가는 항로도 좀 거기 물동량도 많이 줄었을 거고 전쟁 탓에 물가 계속 오를걸요? 그러니까 내 말이 안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사주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뉴스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 내가 무슨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뉴스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말 제가 지금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척하고 뭐 무슨 지표를 분석하고 그게 아니라 뉴스 틀면 나오는 말이야 계속. 운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 11월 의뢰월의 절기는요 입동과 소설입니다. 물이 비로소 얼기 시작합니다. 왜? 추우니까. 땅이 처음으로 얼어붙기 시작한다. 왜? 추우니까. 큰 물에서 조개가 잡힙니다. 왜? 물이 더 따뜻하니까. 소설 무지개가 거쳐서 나타나지 않는다. 왜? 하늘에 개수가 사라졌으니까. 천기가 오르고 지기가 내린다. 왜? 개수가 다 땅에 들어가서 신금으로 바뀌니까. 겨울이 된다. 겨울이니까. 여러분 입동과 소설은 이런 식이에요. 이런 기운이 돈다. 하늘에 개수가 없고 다 땅으로 내렸어요. 쓸쓸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게 천간의 개수가 내리고 땅의 수기가 차기 시작한다는 건, 그러니까 습기가 땅으로 계속 스며든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옹기종기 모인다는 뜻이고요. 친한 사람들끼리만 모인다는 뜻이고요. 예, 한번 들러붙으면 장기간 헤어지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큰 물에서 조개가 잡힌다니까 여러분 굴 드시면 됩니다. 본격 굴의 계절이 왔어요. 굴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11월 7일 절입일은 갑진 을해일이고 원래는 그 정확한 절입 시간은 기묘시가 맞는데요. 이게 10분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경진으로 했어요. 쉽게 생각하면 쉽게 부러지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아, 되겠지. 아몰랑 이거 안 돼요. 자신의 어려움을 외면하면 큰 화를 입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여러분들도 요새 낮에 혹은 지금 밤에도 좋고요. 가로등 켜져 있는데 한번 봐보세요. 원래 이 시기에 그러면 안 되는데 되게 뿌예요. 심지어 달도 커 보여요. 원래도 큰 시기인데 습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습기가 많고 이런 걸 이제 봄의 기운이 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봄의 기운이 껴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입동에 봄의 기운이 침범하면 사람들이 추운 줄 모르고 밖으로 나돌아요. 어디 막 여행 가고 그러다 객사하고 막 그런다고 그렇게 써 있는데 진짜 객사하겠어요 요새? 그런 건 아니고 때를 모르고 무리해서 뭔가 시도하거나 좀 멀리 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눈치껏 행동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눈치껏 행동하자. 10월 자월생 운세입니다. 2024 양력 12월에 태어난 자월생 운세입니다. 무임갑 문제되는 일은 이미 다 정리했을 것입니다. 기다리면 나의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것이에요. 뭐 나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다리시면 계속 가격은 오릅니다. 근데 이게 상황이 좋아서 가격이 오르고 호황이라서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요. 살아남은 게 나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버티세요. 그리고 개을입니다. 실용적인 지식, 현실적이고 당장 실행 가능한 일부터 진행해야만 합니다. 특히 천간에 정화가 있다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올해 원래 해자축이 좋아야 되는데요. 아무나 다 좋은 건 아니고 준비된 해자축만 좋아요. 봄의 시기를 준비했던 준비된 해자축만 좋아요. 준비됐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해자축은 충분히 기운을 모아서 한 번에 빵 하고 방출해야 되거든요. 간목이라는 게 이렇게 땅을 뚫고 올라가는 기운이라고들 저뿐만 아니라 뭐 간목을 설명할 때는 그 정도는 다 하잖아요. 모든 분들이 위로 솟는 기운이다라고. 위로 올라가는 거 간목, 옆으로 퍼지는 거 을목. 요거 보셨죠? 근데 한 번에 빡 올라가려면 기운을 차곡차곡 쌓아놔야 된단 말이에요. 기를 모아야 돼. 예를 들어서 뭐 96년생 병자생들이 자축월이다. 그러면 천간에 병화가 있으니까 사실은 경자 신축부터 뭔가 새로운 도전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몹시 높단 말이에요. 경자 신축 이민 요때부터. 처음엔 잘 될 수 있는데 이게 일찍 시작한 거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무너질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사업이 안 돼서 무너진다는 거라기보다는 원래 선두주자가 출혈이 심하잖아요. 이게 체력적으로 좀 힘들 수 있다. 일찍 시작해서 버텨야 된다. 이게 해이해지기 좋은 시기예요. 습하니까 이번 달부터 해이해지기 좋은 시기거든요. 아, 수업하기 귀찮네. 오늘 오랜만에 다들 나가서 칼국수나 먹을까요? 아니면은 사업하시는 분들 원래 고객 만나야 되는데, 아, 사장님 오늘은 골프장에서 뵐까요? 이러면서 탁주 한 사발 하시겠어요? 이렇게 여유롭게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버텨야 돼요. 24년 11월 운세, 양력 11월에 태어난 해월생입니다. 임갑을로 도움을 청해야 할 일이 생기거나 도움을 줘야 할 일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능력이 있다면 괜찮지만 자신의 어려움을 숨기지 말고 정중하게 거절할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친구야,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내가 전세 대출이 안 나와서 너가 한 1,000만 원, 1,500만 빌려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할 때, 내가 돈이 원래 있고 친구니까 빌려줄 수 있고 금방 갚을 수 있는 거라면은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게 필요해요. 내가 진짜 여유가 없어. 여유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돈이 있다고 다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돈에 스케줄이 잡혀 있으면 그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습하니까 판단이 안 서는 걸 자기가 계산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도와달라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내 주머니에 1,500이든 2,000이든 있어도 그거를 빌려줄 때 이거 꼭 3개월 안에 갚아야 돼. 우리 아들 등록금 내야 될 돈이야. 뭐 해야 될 돈이야.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빌려주면 안 되는 돈이에요. 예, 돈이 없는 거야. 그거는 지출 예정일이 있잖아. 도움을 청해야 할 일이 생기거나 도움을 줘야 할 일이 생기는 시기예요. 근데 도움도요, 여러분, 내가 지금 급하잖아요. 요 얘기 왜 꺼냈냐면, 우리 해월생분들 내가 도움을 받을 일이 있잖아요. 빨리 얘기하세요. 마지막 기회야. 사람이 말랑말랑해가지고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 부탁하면 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입동 딱 들어가서는 이게 사람이 더 냉철해지고 신중해진단 말이에요. 있어도 안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절기 바뀌기 20일 전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거진 25일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 달 빠른 운세야 거의. 11월 7일까지 한참 남았잖아요.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특히 제가 이거 왜 해월생한테 얘기하냐면, 자존심 겁나 세거든. 내가 급하면 빨리 얘기하는 게 좋아요. 괜히 또 민기적거리다, 아, 나 사실은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왜 이제 얘기해 친구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빨리 점검하시고, 아, 뭐 되겠지, 막을 수 있지, 빌려준다 했으니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빌려준다는 사람 있으면 빨리 빌려달라고 하세요. 그냥 스케줄 땡겨가지고 빌려줘야 될 일이 있으면은 죄송하지만 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고. 자, 이제 수월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력 10월 달에 태어난 수월생 운세입니다. 신갑으로 공과 사를 구분하시고요. 고객을 구분하시고요. 가격을 구분하시고요. 시간을 구분하시고요.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다 구분하세요. 구분. 공과 사를 구분해라. 고객을 구분하라. 돈 많은 고객, 돈 적은 고객. 말 많은 고객, 말 적은 고객. 좀만 가르쳐도 되는 고객, 많이 가르쳐야 되는 고객. 그다음에 가격도 구분하세요. 쟤한테는 돈 많이 받아야 되는 수업이지만 제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조금만 받거나 할부를 끊어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시간을 구분하시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새로 시작한 일 중에서 효율적인 일과 비효율적인 일을 구분하셔서 중요한 거 순으로 다시 배치를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당연히 급한 일은 먼저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급함에 있어서 재미와 노잼을 구분해 주세요. 노잼이라고 꾸역꾸역 하지 마시고요. 유잼부터 먼저 하세요. 재밌는 것부터 먼저 하세요. 왜냐면 어차피 안 돼, 집중. 일사병호 정미 요렇게 계속 이쪽부터 이렇게 가는 길은 지금 경쟁이 치열한 시기이거든요. 즐기는 자가 노력하는 자를 이기는 시기란 말이에요. 무식하게 노력하는 것보다는 상황 하나하나를 즐기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즐기세요. 재밌는 거 먼저 하세요. 경술월 병호일주인데 이거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정신을로 엄격한 기준을 바탕으로 관계 정리에 힘써야 한다. 천간에 병화가 있으면 귀찮게 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 경금이 없다면 냉정하게 상황 정리에 힘써야 한다. 그럼 답변이 되셨겠죠? 단지 선생님? 엄격한 기준을 바탕으로 하셔야 되고요. 천간에 병화가 있으면 귀찮게 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어요. 부서 이동하고 싶으세요? 귀찮아서. 사람들 대하는 게 힘드셔서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내가 혼자 힘든 건지 할 일인데 회피하시는 건지를 먼저 구분하시고, 옮겼을 때 나한테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구분하시면 되겠죠. 경금이 있으시니까 뭐 크게 상관은 없겠죠. 이런 선택을 하든 저런 선택을 하든,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가셨든 이득이 안 돼서 가셨든
결국 내가 복구는 한다. 경금이 있으니까. 근데 경금 없으면 복구 못 한다. 언제 이동 가능해질까요?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부서 이동이 신청하면 언제 이동 가능해질까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병호 오시고 경술이시니까 신청하면 바로 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양력 9월 6월생의 2024년 11월 운세입니다. 신임을로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뽐낼 수 있는 시기가 왔습니다. 잡음이 들릴 수 있는데요. 실력으로 증명하거나 웃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구설이나 뭐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다는 말이고요. 왜냐면은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는 상태지만 시장이 열렸으니까 실행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나 문제를 방치하면 12월에 구설이 생길 수 있으니까 특히 관계 문제는 확실하게 정리하자 이 얘기인데, 내가 뭘 예를 들어서 했어. 재능을 뽐낼 수 있는 시기가 와가지고 내 재능을 펼쳤어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손님이 많이 와. 강의하시는 분은 수강생이 늘어나고 물건을 파시는 분은 신규 고객이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고객이 많이 늘어나시니까 재고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재고가 쌓여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재고가 쌓여 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수습을 하려면 그냥 웃어 넘기셔도 되고요. 아유 좀 늦어요, 죄송해요, 갑자기 손님이 많아져서 이렇게 대신에 뭐 하나 더 드릴게요, 그래서 웃으면 되고, 그게 아니시면 그냥 역시 이 집은 기다려서 먹을만 하구만, 이 강의는 내가 기다려서 볼만 했구만, 확실히 실력이 있네, 이런 식으로 증명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문제를 증명을 실력으로 증명을 하시든 그거는 괜찮은데 그냥 웃음으로 호호호 넘기시는 거에 대해서 생산력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 그게 지속되면 12월에 터진다는 거죠. 내가 몸이 아파서 먼저 누울 수도 있는 거고, 손님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걸 웃음으로만 대충 때우면 분명 성질내는 사람이 있고, 그거 아시죠? 한 명이 버럭하면 이때다 그러고 다 같이 버럭하는 거.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요거를 탄탄하게 대비하시면 괜찮은데, 아유 야 이거 힘들어서 질려서 못하겠다, 이거 단가도 안 나오고. 단가가 안 나오면 이게 돈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인기가 있는 거니까 단가를 올릴 수 있거나 생산 단가를 줄이면 되잖아요. 그쵸? 생산 단가를 줄이면 되잖아. 그런 문제들을 방치하지 말고 피드백을 받아서 해결을 하라는 얘기예요. 막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제가 지금 감당이 안 돼가지고 계속 그 레포트 상품이 밀리니까 레포트를 내렸어요. 왜냐면 너무 지연돼. 지금 막 계속 막 20일 밀리는 걸 보는 순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내렸어요.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 이게 계속 누적되면은 쟤는 맨날 늦네, 시간 엄수를 못하네, 이런 그 시시비비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렸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게끔 다시 교정하기 위해서. 이런 것처럼 뭔가 이게 효율적이지 못하고, 바쁘니까 바쁜 거에 맞춰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요런 걸 적용하라는 거예요. 상황에 맞춰서. 방치하지 말고. 저도 웃으면서 했죠. 아유, 죄송합니다, 좀 늦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밀려서. 근데 그거 뭐 유세도 아니고 판매를 안 하는 게 맞지. 신뢰도가 자꾸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감당이 안 되는 문제는 효율적인 방법을 채택하시면 되고요. 자꾸 뭔가 돈을 버는 것 같은데 손해인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교정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순간 바빠졌다고 두 번 다시 안 해라는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잘 검토하셔가지고 적용하셔라, 점검하셔라. 다음은 양력 8월 달에 태어난 신월생 운세입니다. 경임을로요.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꺼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때가 되었으니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면 됩니다. 잘 할 수 있는 일만 해야 하고요. 천간에 특히 무토가 있다면, 신월생인데 천간에 무토가 있는 분들은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리하지 말 것. 이것저것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만 할 것. 이거 무토 얘기를 왜 했냐면, 을해월이니까 주변의 니즈 파악, 그러니까 너 이거 해봐 잘할 것 같아 라는 말에 귀가 팔랑거려서 돈 많이 벌 것 같아, 너 이거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말에 귀가 팔랑거려서 쏠랑 가버릴 수 있어요. 기존에 잘하고 있던 일 때려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토를 특히 강조를 한 거고요. 잘할 수 있는 일, 당장 할 수 있는 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을 하셔라. 여기서 말하는 잘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이냐, 2022년부터 차근차근 준비했던 일인데요. 우리 신월생들이 저 포함 그 일에 방점을 찍을, 저는 책을 준비해서 내는 거고요. 체계화된 강의도 준비해서 또 연달아 발표를 할 거고요. 그걸 하라는 소리예요. 그때까지 준비해서. 특히 신월생 경금용신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수용하여서 고객의 니즈에 맞게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완, 변경, 확장,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데드라인 정해 놓으셨으면 그거에 맞춰서 내긴 해야 된다. 신월생의 데드라인 언제? 입동까지.
무토 없으면 그냥 해도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2년 봄부터 준비했던 일에 대해서 드디어 꺼낼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대량 생산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양력 7월 달에 태어난 미월생의 2024년 11월 갑진년 을해월의 운세입니다. 을기로요. 지금까지 했던 일들은 다 연습이었습니다. 이제는 취미 활동이 아니라 경제 활동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돈 되는 일, 전망이 밝은 일 선별하여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미 합이죠. 그러니까 삼합 중에서 해와 미의 합이 이루어지는 시기니까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만 골라서 도전하는 시기다. 이 해미합이 특히 도전이라는 키워드가 반드시 필요하다. 도전하는 시기다. 제안이 많이 들어온다면 잘하는 것을 선택하자. 돈 많이 주는 거 하지 말고 잘하는 걸 선택하자. 제안이 들어오고 할 거다. 뭐 제안이 안 들어오면 용기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걸 내가 잘한다면 반드시 하자. 지금까지 했던 거는 애들 장난이었다. 장난 이제 그만치고 돈 버는 일로 전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양력 6월 달에 태어난 5월생의 갑진년 을해월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병으로요. 장사하는 사람은요. 프로모션을 해야 할 때입니다. 프로모션이 어려우면 이벤트. 삭막한 시대에 인덕 있는 사장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그리고 을정임으로요. 트렌드를 반영해서 변화해야 할 때다. 산업의 구조가 급속도로 바뀌고 있음을 염두하자라는 건데 이거 설명 잠깐 드리면 을목이 왔는데 시장이 열리는 시기에 을목이고 나는 병화로 운영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내가 파는 음식, 내가 파는 서비스에 가치를 부여해야 되거든요. 무슨 가치? 감성적 가치를 부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어떤 추운 시기에 감성적 가치는 뭐냐? 애민 정신이 담긴 설렁탕, 순대국밥, 돼지국밥 이런 느낌의 어떤 그런 감성이란 말이에요. 춥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근데 프로모션 한다는 게 뭐냐? 어렵잖아. 물가가 상승하고 하는 이 시기에 우리 가게를 매번 찾아주신 동네 사람들, 단골 고객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한번 놀러 와서 편하게 식사하고 가세요. 이런 거 하시라는 거고요. 을정임은요. 이제 트렌드가 바뀌어서 서비스 시대, 컨텐츠 시대로 도래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기술 발전 위주의 변화였기 때문에 정화라는 기술 연구가 더 과학적이고 사실을 중요시하는 거였다면 이제부터는 감성을 추가해야 되는 시기가 을사, 병호, 정민년까지 이렇게 쭉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트렌드를 반영해서 산업 구조가 급속도로 바뀌고 있으니까 그걸 반영해서 움직여야 된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성능이 좋으면 되냐? 아니요. 아니 오픈 AI가 이번에 GPT 4.5를 옴니아인가요? 그게? 옴니아 맞나? 발표했을 때 가장 신박한 변화가 뭐였냐? 진짜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조크를 나눌 수 있고 개그를 친다든지 말투를 뭐 아따 막 이런 것도 훈련시키면 따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투리 같은 거. 이런 감성적 측면을 강화했잖아요. 이게 엄청난 사실 기술이거든요. 머신러닝을 하면서 하는 엄청난 기술인데 여기에 감성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기술 발전을 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로봇 택시를 발표를 했죠. 이게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이만큼 발전했습니다가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 인간의 편한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차라는 공간이 좀 더 쉴 수 있고 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공간이다. 운전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디 이동하는 데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다는 걸 전제하고 그걸 더 해결하는 방향으로 기술 발전을 한 거지 우리 자율주행 기술 최고야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을 존중하는 방향성, 서비스 정신을 바탕으로 기술 발전을 이루고 있는 이 트렌드를 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다음으로 갑진년 을해월에 양력 5월 달에 태어난 4월생 운세입니다. 을목, 병화, 경금 체계를 잡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을 구성해야 한다. 지위가 낮은 사람은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바른 인도자를 찾거나 능력 있는 사람을 외부에서 찾아와야 한다. 그리고 사회 상충이 함께 있죠. 그동안의 성과가 드러난다. 부족하면 인정하고 고치면 그만이다.
라는 거예요. 내 실력이 부족한 것 같다, 평가를 좋게 받지 못했다 해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시지 말고 그걸 받아들이고 다시 수정 보완해서 앞으로 나가면 된다. 자축, 인묘, 진, 사, 오 월은 이제 시작이잖아요.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지금의 어떤 피드백들은 추락을 막기 위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피드백이지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추락하라는 피드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덮지 말고 보완하고 업그레이드 해라. 이게 또 왜 사월생한테 이런 얘기 강조하냐면 이제 체력이 바닥나기 시작하거든요. 슬슬 길게 가자. 포기하지 말자. 체계를 잡자.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지위가 낮은 사람이에요. 뭐 20대 사월생이 있을 거고 30대 사월생이 있을 거고 40대 사월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위가 높은 사람은 내 주변에 성과를 만들 수 있는, 내가 성과를 만들 수 없으니 내 주변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없다면 외부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기용하고, 그다음에 지위가 낮은 사람은 눈치 봐서 팀을 옮겨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얼마 전에 그 순살 아파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를 덮고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철근 다 빼먹고 올리면은 중간에 부시고 다시 짓는 방법은 그나마 나아. 그나마 나아. 적어도 신뢰라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근데 다 지었는데 무너져봐. 진짜 큰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덮지 말아라. 직시하고 수정 보완하고 길게 멀리 보면 된다. 자축인묘 진사 오 월생들은 언제까지? 무토까지 계속 성장한다. 2028년까지 계속 성장할 거니까 급하지 말라. 자존심도 상해하지 말라. 괜찮다. 수정만 하면 된다. 다음은 양력 4월 달에 태어난 진월생 운세입니다. 을무예요. 목토고요. 인생의 실적을 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 결혼, 출산, 승진 등 나이대에 맞는 신분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경금이 없으면 나보다 조금이라도 앞서간 사람을 찾아서 조언을 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수아쌤이 아들 이제 입시 준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시험 본다고. 예고 같은 거. 예고 같은 거 시험 본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생의 실적, 결혼, 출산, 승진 등 나이대에 맞는 신분. 무슨 수학 선생님 주변 사람들이 아이한테 집중하는지 직업에 집중하는지 요걸 체크하셔가지고 둘 다 해야겠죠. 여성이시니까. 아이도 잘 키우고 직업적으로도 성장을 한다는 것을 길게 멀리 보고 대비하고 노력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아이도 잘 보내고 학교에 내 직업적 성장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쏠리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을 잘 잡으셔야 된다. 경금이라는 거는 뭔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힘 같은 건데 사실은 목적 의식이에요. 뭐 수학 선생님을 또 예를 들자면 내가 우리 아들 잘 키우겠어라는, 근데 그게 잘 키우겠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어떻게 키우겠어라는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놓으면 내가 뭔가 계획이나, 그러니까 완성된 모습을 완벽하게 그려놨으니까 중간에 어떤 방법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 되게 쉽겠죠. 그냥 우리 아들 의대 보낼 거야 보다는 무슨 의사 되게 할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딱 정해 놓는 거예요. 몇 년도까지 의사 되게 할 거야. 의대 갈 거야 까지는 좀 너무 추상적이고, 무슨 의대 갈 건지를 정해놔야 그 의대 이상만 가면 되니까, 뭐 지방 의대도 괜찮다, 의대만 가면 된다, 이렇게 목표를 정해 놓으면은 의대만 가면 되는 거니까 의전을 준비해도 되고, 이렇게 이게 안 될 것 같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매몰되지 않고 빨리 계획을 수정 보완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구체적인 최종 목표 모습을 경금이 그려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금이라는 건 진월생에게 롤 모델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성공 모델.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아이를 의대를 보내셨죠? 이렇게 얘기하면 받아 적어. 그리고 그대로 하면 되겠죠. 애가 복을 타고났으니까 또 착하잖아요. 일단 내가 보진 않았는데 사주 보면 그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착한 신금이야. 해월신금. 웃음이 예쁜 착한 해월신금. 갑진년 을해월 운세, 양력 2월 달에 태어난 인월생 운세입니다. 우리 바리 언니 포함이죠. 인의 합만 강조하겠습니다. 많은 것을 책임지려고 하면 독이 돼요. 자신의 처지를 냉철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가족과도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엄마를 얘기하신 건가? 가족과도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특히 금이 없다면 조심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난기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을사 병호까지 간목이잖아요. 인월의 간목은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튼튼한 버팀목이 돼야 되는데, 이 버팀목이 돼야 하는 이런 사람이 을해월이 왔으니까 잔가지가 많아진단 말이야.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많아진단 말이야.
해월이니까 아직은 실용성을 갖추고 움직이긴 하겠지만 또 하필 한습하기 때문에 용량 초과의 어떤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신금이든 경금이든 지지 유금이든 있으면 이 인목이 버텨요. 인월생이 버텨요.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책임을 지면서. 근데 없으면 큰일 나겠지. 죄송해요. 묘월을 건너뛰어 버렸네요. 정신머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묘월 하겠습니다. 24년 11월 양력 3월에 태어난 묘월생 운세입니다. 묘월 좋아요. 임갑으로요. 나의 지식이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고객이 증가합니다. 업무가 증가합니다. 천간에 병화나 정화가 없으면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며 무리한 일정 계획은 후회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해묘합이기도 한데요. 좋은 제안이 들어오는 시기다. 천간에 병화나 정화가 없으면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깐부 선생님이 제가 뭐 창업하시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 자본도 없고 뭐도 없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게 천간에 병정화가 없어서 그래요. 천간에 병정화가 있으면 그런 얘기를 안 해. 때가 됐으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해. 하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목생화를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환경에서 주도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환경에서 이끌림을 받아야 되잖아요. 무슨 이끌림이냐? 내가 이거 배워갖고 오화로 갑정으로 돼 있으니까 내가 이거 배워가지고 나가서 굶어 죽진 않겠다라는 핵심 기술을 갖추면 그때 우리 깐부 선생님이 나가겠죠? 핵심 기술을 갖추면 지금은 자기 실력에 대한 자신감은 있으나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안 갖고 있는데 우리 깐부 선생님이 올해 12월 내년 1월 이쯤 되면 고객들이 나 이 선생님 없으면은 치료 안 받을 거예요. 갈 거예요. 기다릴 거예요. 요거를 몇 번 보면 이제 자신감이 생겨갖고 내가 잘하는구나 이러고서는 슬슬 조직에 대한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다들 이렇게 창업하는 겁니다. 나 없으면 안 돌아가네를 이제 확신이 서면 그때 이제 창업을 하는 거예요, 다들. 자, 마지막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양력 1월 달에 태어난 축월생의 이 갑진년 을해월 운세입니다. 기계갑 혹은 기계을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축월생한테 잘 할 수 있는 거라는 건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꺼내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꺼내서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새롭게 배울 것들이 많다. 그러니까 뭐 말씀드리자면 과정이 순탄하진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배움을 피하지 마셔라. 도전 정신을 갖춰야 한다. 을사년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환경 변화의 시기고요. 환경 변화의 시기, 직업 능력을 업그레이드하고 내 실력을 한층 점프업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움이 찾아와요. 근데 그 어려움이 무슨 돈이 필요한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체력 쓰고 내 머리에 있는 지능을 돌려서 새롭게 익히고 배워서 습득하고 해서 더 발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이 막히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게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잘못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모자르거나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고 하나씩 배우면 돼요. 좌절하지 말고 인정하고 다시 배워라.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는 좋아하는 것만 계속하면 됐었는데 을사년 병오년이 오면서 좋아하는 것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싫어하는 것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어쨌든 내가 좋은 재밌는 일을 하려면 새로운 걸 배워야 된다. 뭐 또 바꿔서 얘기해보면 나이 드신 분들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또 뭐 또 똑같을 수 있는데 내가 핸드폰은 이제 스마트폰을 쓰고 있어. 왜냐면 이제 옛날에 쓰던 2G, 3G 폰이라는 건 사실 없잖아요. 실버폰 이런 거 구하기도 힘들고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스마트폰을 쓸 수밖에 없고 이메일 안 써본 6, 70대도 이메일 주소를 발급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동사무소, 법원, 뭐 구청 가서 서류 안 떼도 되는 거 아시죠? 예, 요즘 웬만하면 집에서 다 뛸 수 있어요. 정부24 혹은 뭐 대법원 그 포털 들어가면은 웬만한 서류는 다 뛸 수 있는데 스마트폰 쓸 줄 모르면 못 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셔야 된다. 행복복지센터구나.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뭔가 배워야 된다.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의뢰월 거절 먼저 하기 그리고 쫄지 말고 부탁하기 이거 두 개만 하세요. 무조건 거절 일단 거절하기 두 번째 일단 부탁해놓기